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지방선거 이제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전북도지사 후보를 확정했는데요. 오늘 JTB 인물탐구에서는 국민의힘 양정무 도지사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네. 출마 선언을 하셨죠. 예. 24년 총선에서는 이제 전주 갑에서 나오셨고, 예. 그래서 이번이 지금 두 번째 공직 도전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예. 투표를 통한 선출직 그래요.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요. 먼저 우리 유튜브 채널 JTB 뉴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양정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하셨어요. 그래요. 예.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예. 도전이신데 뭐 가족분들이라든가 주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지금도 반대합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어.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하냐. 예. 사실은 저 참 지난번 총선 때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지게지고 비 오는 날 네.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예. 그 받은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한 20%는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예. 12.1% 물론 예. 제 지역구에서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숫자하고는 너무 괴리가 많아서 되게 실망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 한 30여 년간 호남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어렵다는 말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2.3 계엄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그걸 이제 온몸으로 다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도전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 또 명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제 양력에 보면 1980년도 군산수산전문대학에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화 운동을 해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80년대. 80년대. 예. 그래서 40년 만에 군산대학교 이제 수산대학하고 군산교육대학하고 두 개 대학이 합해져서 군산대학교가 됐거든요. 예. 그 군산대학교로부터 명예학사 1호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렇게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계엄을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군부 독재 자체부터 저는 반대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것은 자당의 대통령이 연속해서 이게 임기 못 마치고 그렇죠. 그 뭐라 그럴까 탄핵을 당해서 예. 그 탄핵을 당하다 보면 그분만 이게 대통령만 탄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도왔던 정부뿐만이 아니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탄핵에 뭐 어떤 이유로도 뭐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예산 제로였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이. 지금 바로 우리는 예산 절대 깎지 않았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을 22번이나 장관 탄핵을 했습니다. 예. 탄핵 장관 또는 뭐 검사까지. 예.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탄핵을 반대했던 거지. 제가 계엄을 찬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북의 이 엄중한 현실, 경제 현실을 봤을 때 적어도 우리 유권자, 여기에 전라북도의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우리 보수의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그 유권자들이 선택의 폭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 또 우리 보수를 지지해주고 성원해주는 그런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었고 또 많은 우리 110만의 당원들도 한결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3차에 걸쳐서 서울시장이 3번에 걸쳐서 오세훈 시장이 서류를 집어넣었잖아요. 예. 계속 안 넣고. 예. 저도
여러 군데 요청이 있었는데 예. 세 번째까지 저도 안 넣었어요. 예. 그랬더니 사무총장, 당 대표, 예. 뭐 우리 도당 조배수 의원 예. 뭐 전부 다 뭐 하다못해 우리 나경원 의원까지 예. 전북의 전장에 장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좀 나가서 싸워주시고 그래도 우리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양 위원장님밖에 없는 것 같으니 이 전북에 가서 좀 선당해라. 그러면 다음에 뭐 우리 당원 당규에 그 5명의 비례대표 예. 몫이 있습니다. 예. 그것 또한 충분히 배려하겠다. 뭐 이런 나름의 어떤 약속을 받고 예. 지금 저는 나왔습니다. 예.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예. 건전한 보수를 원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받아서 정치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후보가 있어야 되고 예. 또 선당 후사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오신 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은 늘 공통으로 어떤 단체장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양정무 위원장님 후보님의 첫 번째 공약을 보면 세일즈 도지사가 되겠다. 이게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맞춤형 예.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일즈 도지사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63이 아니고 지난번 총선 때 총선에서 지게를 지고 머스못을 입고 공약을 하고 다니면서 늘 일을 했습니다.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재정 자립도 23.6%, 작년 2025년 11월 기준에 23.6%입니다. 그 재정 자립도는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 꼴찌입니다. 예. 저희가 학교 다닐 땐 전라북도라고 하면서 부자 동네. 제가 서울에 가서 전북에서 왔어 그러면 야 니네 부자들이잖아. 농경사회 되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산업사회를 거치고 말 그대로 지금 반도체 AI 시대로 오면서 전북은 재정 자립도가 꼴찌로 됐고 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또 나는 32살, 33살에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의 생태를 잘 알고 있고 또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우수 기업들이 전북으로 와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다 공연불이에요. 예. MOU는 다 하고 갑니다. 정부 압력에 의해서. 그런데 과연 그 기업들이 그 국장님 누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다 말로는 뭐 여러 가지 예. 핑계 대고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이 올 수 있는 또 기업에 우리 농산물을 갖고 와서 세일즈 할 수 있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잘못되면 직원들 월급을 못 줍니다. 예. 그러면 범법자 돼요. 월급이 조금만 미뤄져도 안 됩니다. 우리 전북 도민의 생계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처절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일즈, 머슴이 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요.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예. 월급을 못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부도나는 바람에 그때 예. 특별 소비세, 예.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특별 소비세가 120%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건 만들면 공장에서 출고하면서 120% 세금을 내고 나가야 돼요. 예. 그러면 팔면 팔수록 회사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고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을 좀 늦게 줬는데 그것을 우리 브랜드를 갖고 가서 회사 브랜드가 좀 알려지다 보니까 채권단하고 직원들이 나쁜 사람들을 좀 짜고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사도 걸리고 그랬었던 것이 있는데 정말 그걸 전북 도지사는 전북 도민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지사입니다. 그래요. 처절한 심정으로 일자리 맞습니다. 만들고 예. 이렇게 해야겠죠. 전북의 오늘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북 자치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청년들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 청년들이 저는 그 말을 하면 가슴이 아픈데 저도 역시 전북에서 태어나서 전북에서 학교를 졸업했지만 서울로 직장을 잡아서 올라갔습니다. 이곳에 많은 젊은 청춘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공부했지만 결국 전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까 똑같이 연계되는 얘기인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기업들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가 기업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인허가의 문제점들 또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문화 관광 지금 우리는 백제부터 후백제 왕도가 있는 곳입니다. 익산, 후백제 전주 또 그리고 구석기 문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관광 자원, 역사 자원도 관광 자원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생산 유발 효과를 내야 된다. 그리고 외진이 우리 한옥마을에 왔을 때 그냥 왔다가 가버립니다. 보고 꼬치 하나 사 먹고 가요. 그래서 머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제가 어제 그제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출마했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왔어요. 5만 원짜리 그 모텔비가 15만 원, 25만 원이 돼도 방이 없습니다. 근데 25만 원 주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런 방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겠습니까? 바가지 썼네? 전북에 가니까 바가지밖에 못 써, 관광지.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따뜻하다, 인심 좋다 이런 걸 느끼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곳이 관광 자원도 되고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 예. 우리는 기업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제 경제 분야 공약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방금 그 청년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청년 채용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좀 공약이 예.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이렇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강력하고 파격적인 건가요? 제가 이제 33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예.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법인체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 전라도 촌놈이 서울에 가서 종로 2가에다가 사업체를 만들면서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 당시 골프채를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 골프를 많이 유행할 것 같은데 이거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그 발로 뛰면서 처절했던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이렇게 진취적이고 정말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느 좋은 직장 가겠다고만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신지식인 2호가 돼서 삼성전자의 전체 그 신입사원 특강 한 2,000명 모아놓고 특강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삼성전자. 근데 정말 뭐 최고의 대한민국 엘리트들이죠. 그렇죠. 그 엘리트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도니까 회사 규모도 나름대로 저희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제가 불과 10년, 15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여직원들은 15년, 남자들은 뭐 14년, 15년 정도. 나이가 연배가 그렇죠. 그런데 그때 월급이 삼성전자 최고의 대한민국 기업의 엘리트 월급이 연봉 3,500. 근데 저는 그때 회사 매출액이 수백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는 삼성전자 여기 와서 왜 특강을 해달라고 할 때 특강을 하는 이유가 이게 유명인사 특강을, 저명인사 특강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조건으로 가서 특강을 2시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여기 한 달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가 조금 못 될 텐데 내가 2시간 특강료가 이거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200만 원이다. 아마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텐데 난 지방에서 전주에서 졸업했고 지방 여기 와서 내가 사업을 했다. 사업을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신지식인 2호가 되고 대한민국의 유명인사가 되고 불과 여러분과 나와의 차이는 10년의 갭밖에 없지만 유명인사가 됐다. 그것은 내가 창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성공하면 그래서 창업해서 성공했고 물론 어려움도 겪었지만 다시 재기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전북도지사 후보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뭐냐면 도전 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뭐 금융상의 문제, 또 법률상의 문제,
세금의 문제 여러 가지 한꺼번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복합 이게 쉽게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를 갖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북에서 더더욱이나 서울하고 달라서 컨설팅 기업 없습니다. 예. 그러면 도청 내에 컨설팅 팀을 몇 개 팀 만들어서 와서 창업하라 이거죠. 그러면 신용으로 최대한 전북 투자금융 충분히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 인재들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에너지 이거 우리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해서 금융까지 또 세제는 파격적 법인세 이런 건 몇 년간 다 유예시켜 줘야죠. 100개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개의 기업 중에서 한 개만 기업을 성공해도 그건 성공하는 거다. 근데 청년들이 해서 근데 청년들한테 또 왜 어렵냐? 기업 실패하면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과감히 도전해서 어려운 건 과감히 없어줘야 돼요. 그건 정부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을 계속 직장 생활만 하고 그 단계 그 능동적 사고는 없어져 버렸죠.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차이점은 국장님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본주의는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을 받는 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가만히 있어도 배급 받아서 먹고 사는 거. 그래서 결국 국가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청년들이 능동적 사고를 갖고 진취적으로 행동하기에 따라서 전북의 미래도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만금 같은데 넓은 땅, 1억 2천만 평 있잖아요. 그곳에 땅 지금 놔두면 뭐합니까? 35년 동안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과감히 투자해서 과감히 지원하고 그것은 제가 도지사로 있는 한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용불량자 이런 문제 좀 완화하고. 완화하고 그거 미국에요. 제가 미국 생활 한 2년 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서 사업하다가 안 되면 그냥 파산 선고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 지나가면 다시 또 사업할 수 있어. 예. 그거 해줘야죠. 왜 우리는 그거 안 해줍니까? 우리가 말로는 선진국이면서 미국한테 왜 져야 됩니까?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고 진짜 선진국이잖아요. 10개 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발맞춰 가야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청년 문제, 예. 경제 중에서도 청년 창업 문제 여기 상당히 지금 많은 그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을 이어가면 또 청년 주거 대책이 있어요. 또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청년 주거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조건이고 창업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창업을 많이 늘려야 된다 하는 건데 지금 청년 창업 또 청년 주거 대책은 뭐 만원 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단체들이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양정무 후보가 구상하는 청년 창업과 청년 주거 지원 대책 이건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주거는 가족을 꾸리는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인구 절벽, 뭐 인구 감소, 군대도 지금 10만 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주거가 안 되는 것은 결국은 포기하게 만든 어떻게 예. 보면 그리고 결국 캥거루족 만드는 거거든요. 예.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계속 의존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집값 이렇게 비싼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전북에 있는 자금들 또 그것을 미국처럼 아주 긴 론을 해야죠. 저리로. 아주 저리로. 공짜로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나 아주 저리로 거의 이자가 없는 정도의 저리로 지역에 사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더더욱이나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낮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바로 비교해요. 아주 뭐 요즘 모든 게 SNS가 잘 돼가지고 바로 영상으로 볼 수 있거든. 예. 야, 너는 어디서 살아? 이게요. 서울도 임대주택과 비싼 아파트가 있잖아요. 같은 단지로 오면 그 집 비싼 아파트 분양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표시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시내지 않으면서도 청년들이 살 수 있게끔. 그것은 좀 더 제가 도지사가 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저도 갑자기 도지사 후보가 돼서 예. 솔직하게 제가 미처 다 준비 못하는 그러나 머릿속에는 있죠. 어떻게든지 제가 하와이 같은 데 좀 잠깐 있었는데 그때 하와이 가서 보니까 원주민들한테는 $1랍니다. 예.
1년 렌트비가 1달러예요. 그래서 백인의 우수한 인자와 원주민들의 지금 조금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교육 수준부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잖아요. 예. 또 인디안들도 그렇죠. 인디안 1년 렌트비가 1불이에요. 집 렌트비가. 그러면서 지원합니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살겠다고 한다면 어떤 파격적 정책을 중앙정부가 해줘야죠. 그러면 다 서울 경기로 올라가서 결국 서울 경기만 매머드가 되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1,400만 육박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져가 집값이 비싸져서 서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우리 해안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유 좋은 경관들 많습니까? 그런 곳에서 살기 좋게 만들고 교통은 저쪽 부안에서 전주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30분이면 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주거 뭐 이런 걸 완벽하게 만들어서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 문제 갖고 고민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청년 창업과 같이 연계해서 해줘야 창업, 그다음에 취업 이게 패키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저는 파격적으로 해줬으면 쓰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우리가 결혼 지원 정책 지금 다 출산 장려 정책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셋 낳으면요 부자가 돼요. 여자가. 예. 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국장님. 예. 그러니까 1 플러스는 얼마, 2 플러스는 얼마, 3 플러스는 얼마. 집이 자동으로 생기고요. 예.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을 않고도 육아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1% 이하의 출산율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저희도 지방에서 그런 지원 정책 해줘야. 지금 전라북도 인구 소멸 광역단체 1순위입니다. 예. 그거 깨야 되죠. 그래요. 그 주거 대책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지방 소멸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있는데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곧 은퇴할 겁니다. 많이들 은퇴할 거예요. 그죠. 이분들이 고향에 올 수 있게. 그러죠. 네. 어떻게 해야죠. 고향에 와서 제2의 삶을 설계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주거 문제 또 이제 소득 문제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잘 설득하면 잘 만들어 놓으면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실버 세대도 예. 실버 세대들은 돈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왜 그러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서울 경기에 아파트 하나라도 있으면 다 10억대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시골 내려면 밭 사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귀향하는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부모들이 있다 보면 자식들은 당연히 또 같이 있으려고 하고 예. 그런 정책도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적극 국장님 참조하겠습니다. 근데 예.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고향도 70호였는데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셔서 19가구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정말 인구가 우리가 100명이 넘고 한 200명 가까이에 우리 동네에 살았어요. 예. 지금 20명 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굉장히 그래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난감합니다. 저는 그것이 세대 간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젊은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뭐 임실입니다. 예. 고창입니다. 예. 부안입니다. 그래요. 근데 본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어. 내 아버지 고향이 전부 고창이다, 임실이다. 그렇다는 그건 거예요. 알고 있지. 예. 근데 머릿속에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퇴직하고 고창으로 오고 임실로 오고 김제로 온다. 그럼 자식들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와요. 이렇게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문제가 이제 바로 나와서 지금 공공의료 남원에 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 TV에서 상임 고문을 하면서 앵커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방의 3차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밖에 없어요. 전북대 지금 3차 의료기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의료를 통해서 최고상의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남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3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지 생명은 누구나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 옛날에는 전원주택 유행했어요. 다 누구나. 네. 그런데 전원주택 요즘 왜 인기가 없어지냐. 일단 서비스가 안 돼요. 문화 서비스가 안 되고 의료 서비스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그러면 다 1시간 이내. 뭐 1시간씩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교통편도 어렵고 노인들이 차를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도지사가 된다면 예. 적극 검토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실버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자기 건강의 문제, 또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문화는 어느 정도 저는 많이 됐다고 봐요. 예. 그러나 그런 게 특히 그래서 이제 뭐 파크 골프장 요즘 파크 골프장들이 그렇죠.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예. 돈도 안 들어가고 예. 그래서 운동하게 만들고 또 의료 서비스 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전북 현안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지금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KB, 신한 같은 금융지주들이 전북에 거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산업 발전, 또 금융중심지 지정 어떤 좀 큰 구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연금 연기금 운용 자금이 1,304조 예. 4,63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작년도 통계로 말이 그러지 1,300조 1,300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예. 그걸 우리 바로 신도시에서 지금 전주 혁신도시에서 지금 예. 그 본사가 있어요. 운용 예. 그 국민연금 본사가. 그런데 늦었죠. 왜 그러냐면 그 기금을 중심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적어도 최소한 출장소가 서울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주에 출장소를 다 만들어야 되죠. 그게 원칙이죠. 우리가 지방 발전시킨다고 노무현 정부에서 또 이명박 정부에서 다 지방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요즘은 역기성이 더 엄해져 가지고요. 예. 금요일 날 오후에 서울 올라가려면요. 여기서 오전에 가지 않으면 그 여기서 3시간이면 서울 올라갈 거리가 6시간, 7시간 걸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전부 지방 내놨다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다 올라가요. 돈은 여기서 벌고 돈 쓰러는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또 여기서 활성화, 우리가 전북은행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건실한 은행이 전북은행이에요. 예. 광주은행까지 다 흡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행들에서 기금 운용의 일부를 강제 배정을 해서라도 예. 아니면 정부하고 싸워야죠. 강제 배정을 해서라도 돈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에 얼마 위탁해라. 그리고 전북은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전북은행은 어떻게? 바로 그 돈을 갖고 전북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주게 해주는 거예요. 심사는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또 예. 그 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갔을 때 저는 전북의 금융산업이 제3금융이 아니고 우리가 뭐 아니 요즘은 다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국민연금 공단 본사 사무실이 전주에 혁신도시에 와 있는데 그걸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강제 규정을 좀 만들어서 따라오게끔 해야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양정무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주거 지원, 또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규제 완화, 금융산업 발전에 대해서 나름의 구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 왜 도지사는 양정무 이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한번 시원스럽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실 참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전라북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후보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저 자신도 무모한 도전이고 저희 가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에 있는 100명이면 120명이 와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보수의 여기가 진보만 있는 게 아니고 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우리의 도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후보는 있어야 된다고 당 지도부와 또 여러 우리 정치에 관련되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전북의 오피니언 리더들까지도 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5년 긴 역사 동안 전북의 성적표는 어떤 겁니까? 경제 성적,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인데 자본주의의 제일 중요한 건 경제인데 경제 성적표는 전국 꼴찌입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대개 사실은 기성세대는 저는 자식 세대들에게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아마 과격한 발언인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식들이 나의 자식들이 이곳에 일할 터전을 만들지 못하고 객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전주역이나 고속터미널을 가보십시오. 2시간, 3시간을 이동해 가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직장에 있는 곳에 방을 못 얻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처절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적어도 내 자식들이 부모와 같이 살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캐치프레이즈 건 경제도지사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적어도 나는 관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는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기업인이 없습니다. 이곳에 경제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이 돌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런 전북의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물론 어렵습니다. 뭐 제가 될 확률은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저는 우리 도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에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산도 집행하고 국가기획도 다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전북을 계속해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배숙 의원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입니다. 그 전에 정우천 의원이 했습니다. 그럼 정우천, 조배숙 의원 끝나고 나면 우리 전북의 소통 창구는 누굽니까? 도지사 후보를 한 제가 어느 정도 저를 표를 몰아주셔야, 저를 어느 정도 힘을 주셔야 제가 중앙정부에 가서 때도 쓰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전북의 예산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32살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진취적입니다. 또 긍정적입니다.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조금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역할,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삶에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양정무 도지사 후보께서 대단히 인간적인 부분에서 토로를 하셨어요. 예. 국민의힘 후보로서 어려운 선택이었다. 또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어떤 건전한 보수, 건강한 자본주의를 원하는 전북 도민들을 위해서 네. 누군가 나서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예. 가장 인간적인 부분은 내 자식이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 예. 이런 부분이 예. 저에게는 가장 좀 인상 깊었습니다. 국민의힘 양정무 도지사 후보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